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왜 사람, 그리고 생명체들은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자손들이 나올 때 정말 다양한 형질을 갖는 자손들이 태어나고 있죠. 그렇게 다양한 형질을 갖는 애들이 나온 이유는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엄마랑 아빠 꼴랑 해봤자 2명밖에 없는데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감수분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생식 과정 중에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얼마나 다양해지느냐. 자, 같은 부모요, 엄마, 아빠 각각 한 명씩의 부모로부터 정말 다양한 자손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와 제 동생이 있는데 저와 제 동생도 각각 성별도 다르고 생긴 모습, 그 다음에 성격들도 모두 다 다르죠. 자, 닮은 모습도 존재하겠지만, 조금 존재하겠지만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 감수분열 과정 중과 그 다음에 수정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다양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에서는 첫 번째,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동염색체가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각각 존재하겠죠. 당연히 이제 난자와 정자를 만들 때의 상황이에요. 자, 난자와 정자를 만들 때의 상황에서 이제 엄마의 엄마 아빠니까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준 각각의 유전자들을 염색체들인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가 염색체로 배열을 할 때 왼쪽은 아빠가 준 거, 오른쪽은 엄마가 준 거,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의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는 서로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배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상동염색체 쌍이 각각 배열을 할 때에 왼쪽, 오른쪽이 엄마, 아빠 혹은 아빠, 엄마, 자기가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난자를 만들 때 혹은 정자를 만들 때에 이제 생식세포에 생길 수 있는 다양성,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은요 23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작위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난자나 혹은 정자의 개수의 이제 다양성은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2의 23가지, 2의 23승가지로 조합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이제 생식세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각 정자와 난자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기 전에, 이제 두 번째로 가기 전에 교재의 위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교차라고 하는 내용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감수 1분열에서는 서로 접합을 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세포와 왼쪽에 있는 염색체와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같다는 것은 라지와 라지의 사이로 같다, 혹은 스몰과 스몰의 차이로 같다라는 얘기고, 다르다는 얘기는 라지와 스몰의 차이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라지 A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그다음 오른쪽은 스몰 a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는 염색체. 자, 위쪽은요 뭐 라지 b, 스몰 b라고 얘기를 하죠. 스몰 b의 유전자를 갖는 염색체, 여기는 이제 라지 b의 유전자를 갖는 염색체예요. 근데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워낙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다리를 꼬게 되면서 이 두 개 사이에 정보가 교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얘네 두 개의 염색체 사이에 다리가 딱 꼬아지면서 여기에는 라지 A가 있었고 여기에는 스몰 a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교환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교환되는 것을 우리는 교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교차된 결과 이 염색체들을 헤쳐보면, 자, 왼쪽에 교차되지 않은 염색체들은 이제 유전 정보가 스몰 b와 라지 A, 오른쪽에 교차되지 않은 애들은 이제 라지 b와 스몰 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차된 부분은 이렇게요.
스몰 b에다가 라지 a가 들어가야 되는데 옆쪽에 상동염색체에서 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에 스몰 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b에다가 그 다음에 스몰 a여야 되는데 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라지 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유전 정보의 조합이 이렇게 라지 A와 스몰 B, 스몰 A와 라지 B만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들은 그런데 이가염색체 형성에 의해서 교차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 유전 정보의 조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심플하게만 그려놓은 것이고 여기 사이에는 교차된 사이에는 아주 수많은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전 정보들이. 그런 유전 정보들이 얼마나 교차가 됐느냐 혹은 교차가 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더 많아질 수가 있다. 자, 위쪽에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에 의해서는 2의 23가지의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만 교차는 아주 더 많이 어떤 때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어떤 염색체는 교차되고 어떤 염색체는 교차되지 않으면서 이런 조건들의 다양성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이렇게 두 가지 교차와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배열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생식세포의 다양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난자와 정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양성을 증대시키면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게 될 때에 어떤 난자와 정자가 만날지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난자 하나가 딱 만들어졌는데 우리 모세포에서부터 만들어진 4개의 딸세포 중에서 어떤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수많은 정자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첫 번째 1등 하는 애가 쏙 들어와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죠. 어떤 애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될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은 우리 교차를 제외하고 상동염색체 무작위 배열만 생각해 봤을 때 2의 23가지의 개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자도 마찬가지로 2의 23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무작위적으로 결합을 할 거니까 걔네들의 조합은 약 2의 여기에 써 있네요. 2의 46가지 승의 개수가 나타날 수 있다.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약 7조인가요? 그 정도 된대요. 아무튼 겁나 많아요. 겁나 많은 다양성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엄마와 아빠가 각각 동일하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의 형질은 이렇게나 많이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래쪽에 그림에서도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안 된다면 여기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동염색체가 있겠죠. 지금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빨간색이 바로 뭐 아빠가 준 상동염색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엄마가 준 상동염색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가염색체를 형성할 때 이렇게 왼쪽에 아빠 거들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엄마 거들만 포진되어서 이제 이가염색체를 형성하고 각각의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조건에서는 자, 왼쪽에 커다란 염색체는 아빠 염색체가 왼쪽, 오른쪽에는 엄마가 준 염색체가 오른쪽 이렇게 포진된 반면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염색체들은 아빠가 준 염색체가 오른쪽에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엄마가 준 염색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서로의 조합이 상동염색체의 위치가 서로 다르죠. 자, 그 결과를 통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세포들은 다 아빠가 준 세포들만, 염색체들만 가고 엄마가 준 염색체들만 가서 각각 이런 식으로 서로 유전자
정자라고 한다면 정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자, 오른쪽 그림에서는 지금 하나는 아빠가 주고 하나 조그만 건 엄마가 주고, 아래쪽 그림에서는 큰 거는 아빠가 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 거는 엄마가 주고, 아무튼 서로 다르게 유전 정보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딸 세포들도 서로 다른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준 것들이 골고루 들어간 반면에 여기에서는 지금 아빠가 준 것들만, 엄마가 준 것들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각각의 상동염색체의 배열에 따라서, 무작위적인 배열에 따라서 이렇게 생식세포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염색체가 오로지 4개 뿐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뭐 2에 2승으로 4가지로 종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사람의 몸속에서는 이제 23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2에 23승의 개수로 이제 다양성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 다양성이 증대가 되는데, 이런 다양성의 증대에 의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것은 이제 오로지 환경 변화의 이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긴 시간들이 지나면서, 시간들이 계속 지나면서 환경들이 꾸준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그런 변화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혹은 생명체들이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유전 정보가 심플한 사람들 혹은 생명체들은 거기에 환경의 변화에 의한 이제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양성을 갖게 된다면 도태되는 개체가 존재하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개체들도 더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확률들이 높아진다. 그 결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종이 혹은 그 생명체들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유전 정보를 갖는 단세포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갖는 사람 두 개체가 서로가 비교가 됐을 때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점점 진화하고 이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 위에서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교차가 이제 문제에서 조금 빠진다면 2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아래쪽에서 얘기한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 배열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들이 이제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한다는 그 2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다양성이 증대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개념만 충실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쉽게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